사람의 얼굴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말보다 기색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눈치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보다 눈빛, 호흡, 표정에서 더 많은 진심을 읽을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리더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얼굴에는 결국 자신이 걸어온 길과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물론 얼굴만 보고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느껴지는 기운, 태도의 일관성, 그리고 무심코 드러나는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의 현장이나 기업의 회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미 눈빛으로 상대를 억누르려 하고 또 다른 이는 조용한 미소로 신뢰를 주기도 합니다. 한국의 전통에서는 이런 기색을 읽는 것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리라 불렀습니다. 거칠에만의 예절이 아니라 표정과 태도에 담긴 진심을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관리들은 백성과 대화할 때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눈빛 하나에 신뢰와 존경이 걸려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신뢰를 주는 얼굴이 있고 조심해야 할 신호를 보내는 얼굴이 있습니다. 억지로 웃지만 눈이 웃지 않는 사람, 상대를 내려다보며 말하는 사람, 혹은 무심한 표정으로 모든 대화를 흘려보내는 사람. 이들은 말보다 표정으로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입니다. 성급한 판단으로 상대를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표정을 읽는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나의 삶을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눈빛이나 표정에서 말보다 더 큰 진실을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기억이 오늘날 당신의 인간관계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드러납니다. 오래전부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경계했던 시선은 상대를 내려다보며 억누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눈으로 상대를 지배하려는 태도, 그것은 잠시 힘을 발휘하는 듯 보여도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회의석상에서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은 흔히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의 의견을 끊으며 결코 토론의 장을 공평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사실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의 옛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위압으로는 따르게 할 수 없다, 존경심으로만 따르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억누르는 힘은 결국 반발을 부르고 존중에서 비롯된 힘만이 오래 남는다는 뜻입니다. 공동체 문화 속에서 존중과 신뢰는 늘 함께 가야 했습니다. 농사철에 두레를 꾸려도 억지로 시켜서는 손발이 맞지 않았고 서로를 존중해야 비로소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위압적인 눈빛을 가진 사람과 마주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으로 맞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감정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차라리 한 발 물러서서 기록과 사실로 대응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약속과 절차를 문서로 남기고 필요 이상으로 감정적 대화를 피하는 것,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눈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상대를 압박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눈빛의 따뜻함과 존중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오래도록 소중히 여겨온 눈치란 결국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눈빛 때문에 위축되거나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또 지금 돌아본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은 사람을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표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웃음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과 마음에서 우러난 웃음은 눈가에서 뚜렷이 갈라집니다. 입술은 웃고 있는데 눈가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반대로 눈가에 자연스러운 주름이 잡히는 웃음은 오랜 세월 누군가와 함께 웃고 울며 살아온 흔적입니다. 그 선 하나가 신뢰를 말해주고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눈웃음은 정칭의 표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골목길에서 마주친 이웃이 눈을 찡긋하며 건네는 인사, 함께 밥을 나누던 자리에서 터져나온 웃음은 말보다 깊은 위로와 친근감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선비들 사이에서도 글로 표현된 말보다 얼굴에 드러난 웃음의 선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기록된 바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쌓아온 관계와 시간의 무게가 표정 속에 새겨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역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눈가에 선이 없는 웃음은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세월의 흔적이 담긴 눈웃음을 가진 분들은 언제나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눈가의 선은 단순한 주름이 아니라 함께한 삶의 깊이와 진정성을 말해주는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얼굴을 만들어 가느냐입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람과 마주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쌓아간다면 언젠가 우리의 눈가에도 자연스러운 신뢰의 선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증표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떠올렸을 때 당신에게 진짜 안도감을 주었던 웃음은 누구의 얼굴이었나요? 그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더 따뜻한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은 말을 내는 곳이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진심을 드러내는 창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입꼬리 하나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비추는 순간들을 보아왔습니다. 특히 한쪽만 삐죽 올라간 웃음, 즉 비뚤어진 미소에는 냉소와 경멸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말하지만 그 입꼬리의 미묘한 비틀림 속에서 상대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속담에 말은 덕을 싣고 나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내뱉는 말뿐 아니라 그 말을 뿜어내는 얼굴과 태도 역시 덕을 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이 삐뚤게 웃는 사람은 대개 타인의 성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의 부족함을 은근히 비웃으며 자신을 더 높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정치와 기업 현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대개 위기 때 책임을 피하고 뒤에서 비난을 일삼으며 결국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웃음은 다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웃을 때 입만이 아니라 얼굴 전체가 함께 부드러워집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 수 없는 표정이고 살아오며 쌓은 관계와 배려에서 우러나오는 결과입니다. 실제로 신뢰받는 리더들은 겸손한 미소로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었고 그 작은 표정 하나가 조직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곤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미묘한 표정의 신호입니다. 한쪽으로 비틀린 웃음을 자주 짓는 사람과 깊이 관계를 맺는다면 언젠가 그 비틀린 마음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경계심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지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웃음 속에서 묘한 불편함이나 냉소를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직감이 나중에 사실로 드러난 적은 없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이마와 미간에는 그가 걸어온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특히 미간의 주름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어떤 이는 오랜 노력과 고민을 통해 깊은 주름을 얻었고, 또 어떤 이는 불만과 불평 속에서만 살아오며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전자는 진중함과 성실함을 보여주지만 후자는 타인을 밀어내는 냉혹한 인상을 남깁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얼굴은 마음의 기록지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를 위해 고뇌하던 선비들의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굳은 의지와 포용력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고 항상 남 탓만 하던 이들의 얼굴에는 불신과 불만이 만들어낸 날카로운 주름이 자리했습니다. 미간의 선이 단순한 피부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주름은 여전히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끊임없이 성찰하며 자신을 다잡은 사람의 얼굴에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선이 있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의 미간에는 굳어진 부정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그 차이는 대화를 나누는 순간 더욱 뚜렷해집니다. 전자는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려 하지만 후자는 언제나 방어적이고 타인의 잘못만을 지적하려 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표정을 읽을 때 단정지어 사람을 재단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와 삶의 궤적을 함께 바라보며 신중히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미간의 주름은 그저 그동안의 습관과 마음가짐이 남긴 흔적일 뿐, 그것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어떤 얼굴로 살아가야 할지 성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신이 만난 사람들 중 미간의 주름 속에서 삶의 무게나 태도를 읽어낸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오늘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눈은 흔히 마음의 창이라 불립니다. 그만큼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사람을 만나며 가장 크게 경계했던 얼굴 중 하나는 바로 빛을 잃은 눈이었습니다. 아무런 온기도 관심도 희망도 담기지 않은 눈은 마치 닫힌 창문처럼 상대의 마음을 거부합니다. 한국 전통에서도 눈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조선시대 학자들은 말은 꾸밀 수 있어도 눈은 속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의 눈에는 늘 온기가 서려 있었고 상대를 향한 배려와 책임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반대로 눈빛이 공허한 사람은 대개 공동체보다 자신만을 우선시하고 타인의 고통에도 무심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조직과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빛 없는 눈을 가진 사람은 관계에서도 쉽게 냉정을 드러냅니다. 동료가 어려움에 처해도 공감하지 못하고 성공을 나눌 때에도 기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그와의 관계에서 마음을 닫게 되고 신뢰와 협력은 무너집니다.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눈빛이 공허한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아무런 비전을 주지 못했고 결국 조직 전체가 활력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단지 경계해야 할 대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 눈에 아직 따뜻한 불빛이 남아있는가? 희망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점검하는 가장 솔직한 방법입니다. 한국 속담에 눈은 거짓말을 못한다 라는 말이 있듯 우리의 눈빛은 결국 살아가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만난 사람들 중에서 눈빛에서 특별한 인상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혹은 지금 거울에 비친 당신의 눈은 어떤 빛을 품고 있습니까?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더 깊은 성찰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웃음은 관계를 여는 열쇠이지만 모든 웃음이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억지로 만든 웃음, 즉 가면 같은 미소는 사람을 깊이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속담에도 눈은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진짜 웃음과 거짓 웃음은 눈빛에서 금세 갈라집니다. 입은 활짝 웃고 있어도 눈이 전혀 웃지 않는다면 그 웃음은 단지 계산된 제스처일 뿐입니다. 정치와 기업 현장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웃음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부드러운 미소로 상대를 안심시키는 듯 보였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게 보였던 얼굴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갑게 변해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런 웃음에 한번 속고 나면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진심 없는 웃음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눈가에 깊은 선이 새겨진 웃음은 다릅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 수 없는 표정이며 삶 속에서 수많은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쌓인 흔적입니다. 한국 공동체 문화 속에서 함께 밥을 나누고 힘든 일을 함께 도우며 피어난 웃음이 바로 그런 미소였습니다. 눈이 함께 웃는 얼굴은 상대에게 안정감과 믿음을 주고 그 안에서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는 바로 이런 진짜 웃음을 삶 속에 쌓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진심으로 마주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얼굴에도 자연스러운 신뢰의 미소가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의 미소에 속아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한 사람의 진짜 웃음 덕분에 마음이 녹아내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얼굴 중 하나는 바로 무관심한 표정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말에도 반응이 거의 없는 얼굴은 때로 차가운 칼날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말 한마디보다 눈빛 하나가 마음을 덮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한 얼굴은 그 눈빛조차 닫아버린 것이기에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얼굴을 한 사람과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용기를 내어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그는 무표정으로 별일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은 얼어붙었고 신뢰는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무심한 태도는 관계를 차갑게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관심의 위험성입니다. 한국 사회가 오랜 세월 지켜온 공동체 문화는 결국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두레와 품앗이,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정칭, 은 모두 관심과 마음씀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이런 전통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보지 못하고 존엄을 가볍게 여기는 무관심은 결국 주변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관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억지로 바꾸려 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 또한 타인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무심한 표정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성찰이 우리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무관심한 얼굴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반대로 누군가의 작은 관심 어린 표정이 큰 위로가 되었던 순간은 없었나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신다면 이 공간이 더욱 따뜻한 배움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거짓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창입니다. 특히 대화 중에 눈빛이 흔들리고 시선이 자꾸 이리저리 도망가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흔히 이런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한국 속담에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듯 눈이 마주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면에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정치와 사회 현장에서 수많은 인물을 만나면서 이 법칙을 확인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유창한 말과 화려한 이력을 내세우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 눈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그들이 감추고 있던 허점이나 잘못이었지요. 결국 시선은 말보다 먼저 진실을 고백하고 있던 셈입니다. 반대로 시선이 맑고 흔들림 없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록 실수가 있더라도 눈빛은 정직했고 그 정직함이 상대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에서도 정직한 눈빛은 곧 사람됨을 증명하는 징표였습니다. 옛 선비들이 거짓 없는 눈으로 스승과 제자, 친구와 벗을 대했던 것처럼 진실된 눈빛은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유념해야 할 점은 말의 화려함보다 눈빛의 정직함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자꾸 도망가거나 흐트러지는 사람과는 신중하게 거리를 두어야 하고 반대로 눈빛이 곧은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시선은 흔들림 없는가? 상대의 눈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있는가? 이것은 결국 내 삶의 태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눈빛을 통해 진실을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직감은 맞았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값진 배움이 될 것입니다. 얼굴은 결국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거울입니다. 눈빛, 입꼬리, 미간, 그리고 표정 하나하나가 쌓여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냅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사람은 말을 속일 수 있어도 얼굴은 속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지 타인을 평가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얼굴에도 책임이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사는가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선택과 태도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누군가를 무심히 지나치는 얼굴에는 냉담함이 남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얼굴에는 따뜻한 빛이 깃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성찰은 거울을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얼굴로 세상을 대했는가? 라는 물음은 곧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한국 전통 사회에서 얼굴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인품과 신뢰의 징표였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말보다 눈빛을 더 믿었고 입보다 미소를 더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었지요. 오늘날 개인주의가 강해진 사회에서도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얼굴에서 묻어나오는 진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통해 배울 뿐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얼굴을 남기고 있는지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얼굴에도 언젠가 신뢰와 존경의 선이 자연스레 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얼굴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셨나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더 따뜻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